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23일이죠.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추천 물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오늘 오전 11시에도 했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 물건을 가지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해두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은 그 물건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내가 저걸 낙찰 받았을 때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그거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건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입찰하는 거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기가 어렵겠다고 할 때는 입찰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경북 경주시 토지 4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여기 보시면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왔죠.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제가 추천한 물건은 지금 3번 물건이에요. 근데 물건 자체는 보면은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여기 보면은 지분권자예요. 저기 이게 뭐냐면 지분권자인데 법정 이상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보면 강제 경매가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1억 900이고 김애자 지분이고, 하나는 우리 거는 김애경 지분이 2,1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김경옥이가 있는데 김애경이도 있고 김애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조그만 거에 김애경이가 2,100만 원이고 김애자가 1억 900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취하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추천했는데 왜 추천했느냐? 여기 보시면 물건 1번 번호 있죠? 2번이 있죠? 요거 1번, 요거는 지분인데 1번하고 2번은 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김애경이 지분이거든요. 김애경이가 지금 얼마를 줬죠? 강제 경매로 얼마를 줬죠? 2,100만 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 이 1번 물건에 김애경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카드회사에서 2,100만 원 빚졌는데 그 사람 부동산이 있는 거 세 개를 다 압류시키고 다 경매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김애경이가 1억 8천짜리 집을 살고 있죠.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그대로 살려면 2,100만 원 갚아버리면 되죠. 이게 취하가 되겠죠. 취하되면 이건 취하돼야 안 돼요. 아니, 여기 빚 갚아버리면 이 2,100만 원 갖고 세 개를 다 경매로 집어넣은 거야.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거 2,100만 원 갚아버리면 이것도, 이 아파트도 취하되지만 이것도 취하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취하될 때 이거 강제 경매죠. 빚 갚아서 강제 경매로 취하시키게끔 되면 낙찰자한테 와서 동의서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자동으로 취하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잔금 안 내고 낙찰 받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그러면은 저기 취하 동의서 해달라면 취하 동의서를 읽어주면서 한 4,500만 원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것을 잘 듣고 집에 가셔서 본인이 내 얘기로 되겠는가를 권리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이렇게 돼 있는데, 대성리 그러면 옛날에 MT만이 갔었던 동네죠. 충평 근처고, 충평역이 있고 대성리역이 있고 그러던 곳인데, 거기에 보면,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죠. 토지만 매각이죠. 그러면 여기 땅은 경매로 나오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 무슨 제시로 돼 있지? 단독주택 포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뭐로만 됐죠? 토지 매각이죠. 그러면 여기 단독주택 포함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집이 내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럼 된다고 그러면 토지 건물 매각이지 왜 토지만 매각이야? 자, 이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짐작한 건데, 어떤 건설업자가 전원주택지를 사서 분양한 것 같아요. 보면은, 요 땅인데 여기 근처를 같이 진 것 같아요. 지어서 분양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목록 6번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로 사용이 없는 건물이죠. 목록 6에 대한 2012년 직접 가평군 사실조 해신에 의하면 늘어난 면적은 건축법 11조 건축허가 대상으로 매각 후 매각 허가관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 변경과 건축법 16조의 허가사를 변경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건축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불법이 아니라, 여기다가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집을 지어야 되죠. 근데, 건축허가는 20평을 받아놓고 30평 짓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면 30평을 지으려면, 설계 변경을 하고 지어야 돼, 기왕 지어야 돼. 네? 허가 받고 지어요? 기왕제에 허가 받고 줘요. 허가는 받았는데 20평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평으로 짓고 싶다 이러는 얘기야. 그러면 설계 변경 해고 지어야 돼, 기왕 지어야 돼. 그러면 설계 변경을 했어. 30평으로.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37평으로 하면 또 설계 또 해야 돼. 아니 제가 옛날에 건축허가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보면 좀 허가하고 달릴 때는 집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은 대로 나중에 한꺼번에 설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는 보면 허가로 받은 집과 실질적인 집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은 대로는 건물 준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현재 있는 대로 건축 허가를 변경해야 돼요. 설계 변경을 해요. 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변경을 해놓고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변경을 해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매기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하게끔 되면은 그럼 되고 여기에 보면 우리는 땅만 낙찰받지 건물은 낙찰받은 게 아니잖아요. 현존하는 건물을 받지 서류에 있는 건물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서류에 있는 것을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서 현재 있는 그 허가상에 있는 거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건물을 낙찰 받았습니다 해서 건물 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명의 변경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준공을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 현존하는 건물은 사는 거고 설계상에 있는 건물은 사는 게 아니죠. 충분히 이해가 가신 거죠? 이건 내용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그 물건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좀 그러니까 3차까지 떨어져서 반 가격으로 떨어졌지만은 빌려서 살 물건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전원주택이 언제부터 유행했죠? 예, 전원주택을 유행하기 시작한 게 김영삼 정부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까지 그 상당한 전원주택이 각광을 받았는데 전원주택을 갖고서 보니까 있으면 좋긴 한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원주택에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거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각광을 받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전원주택이 가격이 쌀 때는 팔리는데 대가격 죽고 내놔서 전원주택 못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3억이면은 2억 천 좀 떨어진 가격으로 내놓으면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 가격으로 사서 2차 가격에 내놔야지 팔린다는 얘기지 감정 가격대로 절대로 못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천 사장님하고 영미 사장님하고 왜 안 오시나 하고 기다렸더니 늦게라도 오셨네 어떻게. 나 차가 막혀갖고요. 갑자기 부산에서 막혀. 여기 청평유원지가 있고 여기 청평호수가 있죠. 여기 보게끔 된 요 위잖아요. 저는 여기 현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본 경사가도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땅에. 그래서 여름에는 상당히 좋은데 겨울에 눈 내리면 눈도 올 때까지 여기 집에서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절대로 전원주택은 감정가대로 매도를 못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쌀몇 밤이 있네. 있어. 세 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에 지목이 전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낙찰받으면 농지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준전, 다시 말하면 도시지역이 4개로 나뉘어져 있죠.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근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지목이 전이면 녹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증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봤더니 토지 연계약 확인을 봤더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돼 있죠. 네. 준주거지역. 제가 보기엔 여기가 예전에는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녹지지역이 있을 거예요. 녹지지역인데 남양주 왕숙에서 공공택지지구로 해가지고 이게 뭐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이게 뭐야?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뜻으로 돼서 내가 보면 이것은 수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수용으로 해서 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보면 예전에 그냥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 수용하지 않고 거기 있는 땅 주인한테다가 설문을 보내더라고요. 수용하는 게 좋으냐, 환주를 하는 게 좋으냐. 만약에 환주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땅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정확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환주를 할 수도 있고, 아니, 나는 그냥 그러니까 환지 싫으니까 수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용하면서도 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지금 보면 이것이 경매로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정평가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돼 있고 그 후에 이게 경매로 나오면서 이게 바뀐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면 요 땅이거든요. 사놓고 기다리면은 연락이 올 거예요. 환지를 원하느냐, 수용을 원하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죠. 그럼 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는 대개 보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바꿨죠? 준주거를 바꿨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짓는 땅이 아니라 상가를 질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상복합을 짓든지. 저는 사놓고 기다리게끔 되면 제일 편하게끔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용도가 전이면 법인으로 하면 안 되죠. 뭐? 법인으로.
지금 농지법 적용 안 받는 땅이라고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 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는 농지적을 안 해준다는 얘기야. 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농업법인만 농사를 지으면. 근데 농지적을 안 하는 거거든? 농지적 안 하는데 법인이든지 뭐든지 뭔 상관이 있어, 그게. 농지적을 필요할 때 농지적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 농지적이 필요 없잖아. 네 번째 물건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토지만 4분의 1 지분 매각이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뭐만 나왔어? 땅만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권부동산의 전부 이정민이 방치되어 있던 제시의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빈집이었는데 이정민이가 와서 뭘 하고 있다? 고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입세지 이해경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 살면서 이정민이가 살고 있다. 근데 뭐 얼마? 1,000만 원 정도를 소유됐다고 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4분의 1을 낙찰받죠. 4분의 1을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권한이 무슨 권한이 있죠? 분할해 달라는 권한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가 몇 평? 15평이죠. 15평이 얼마예요? 1,500만 원이라고 치면은 평당 얼마예요? 평당 100만 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우리 제주도에 우리하고 그 같이 협조를 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얘기에 의하면은 전이나 답이나 임야에 도로에 붙어 있어서 집을 질 수 있다 그러면은 60에서 80만 원 정도는 항상 거래가 됩니다. 동네가 있어서 동네가 있는 땅 안에 있는 집이나 땅은 집을 질 수 있게끔 동네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은 200만 원 정도는 어디든지 거래가 됩니다. 물론 바닷가 근처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300, 400, 500도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건에 있어서의 기본은 얼마에? 200만 원 간다는데 여기 얼마에 주면? 평당 100여만 원 꼴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낙찰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150만 원씩에만 팔린다고 하더라도 배당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기 남옥에 강영복에 강창덕 강희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낙찰 받으면 이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네가 지분을 뭐 팔겠느냐 하고 협상을 하게끔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자기 있는 땅 상속은 받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남옥이나 여기 지분권자들끼리 서로가 형제지간에서 상속을 같이 받았는데 연락을 잘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게 나서 다분히 낙찰받고 따로 접촉해서 뭐 얼마 정도였던다? 매도를 해라 하면 매도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내 평택시 오성면 전 했는데 아까 이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정가 이상으로 질러서 가져갔더구만. 이게 그러니까 보면 이 평택에 있는 이런 땅들은 지금 감정가격이 조금만 낮다 그러면 금방금방 나가요. 보면. 저로서는 이게 4,800에
돼서 이거를 추천을 했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7월 18일 정도만 떨어져도 괜찮지 않다는데 신고보다 넘게 5,400만 원인가 얼마 가져갔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추천했는데 그냥 내가 추천할 때는 안 나갔다가 추천할 때쯤에 시간이 좀 지나가잖아요. 보통 제가 보면 이걸 고르는 것이 제가 설명하기 한 열흘 전 정도에 고르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미 좋은 물건을 이렇게 공매인 경우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보면은 우리가 저기 매주 월요일 날 저기 정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월요일 날 만들어져서 됐을 때는 바로 월요일 날 정규 강의 끝나면서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한 일주일, 오늘 토요일인데 월요일 날 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설명을 안 했더라도 본인들이 다 검토해봤고 괜찮다 그러면 그냥 입찰에 들어가는 경우도 하고, 특히나 공매인 경우에는 현장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쉽게 빨리빨리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럽니다. 지금 우리가 정규 과정을 3시 30분부터 시작했는데 8월 달서부터는 3시로 바꿔서 3시부터 6시 30분이 아니라 5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3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는 걸로 해서 이 6개를 가지고 하고, 지금 다음 달에가 뭐냐면 농지경매입니다. 농지경매하고 그 다음 달이 소송경매입니다.